달라도 다르네요. 눈으로, 소리로, 모습으로 자신을 여러분께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눈이 되고 여러분의 대신해서 소리 내어주고 몸으로 띄워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무실의 주인공인 정상환 후보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 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오희입니다. 제가 늘 참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제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상환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응원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나라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대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소야대의 국회 때문입니다. 거대 야당은 많은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원래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하다못해 한 1년 정도는 아니면 6개월 정도는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호응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든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정치 도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사건건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특금 그리고 탄핵을 너무 남발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하는 것이 탄핵인데 탄핵을 무슨 교통사고 스티커 발부하듯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특금도 어떻게 하든 이번 총선에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총선에서 한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얄팍한 술수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민생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은 17%의 큰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때 서울의 수도권의 국민의 분위기는 아주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었습니다. 이러다가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청렴한 새로운 지도자가 선거판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동료 시민과 함께 공공선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끝까지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도라고 합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공공선 대 대표 지키기 이런 구도로 간다면은 불리했던 우리의 선거판의 구도가 일거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공천하고 또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한다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눈을 돌려 수성갑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범원의 의거리에서 저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안위보다 김정은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민생을 보듬기보다는 설익은 이념적 아젠다를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원래 인권위는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80, 90%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같이 있으면서 보수가 너무 무시당하는구나. 이분들이 보수를 너무 폄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라도 한번 정치에 나서야 되겠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지만 이 진흙탕물에 아무도 발을 디디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한번 나서야 되겠다. 국회의원을 무슨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한번 싸우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사람이 정치에 나서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수성갑에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불철주야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실 밤늦게 술집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술 마시러 다닌 건 아니고요. 선거운동을 하러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실패했습니다. 수성을의 조영 대표께서 이쪽으로 옮겨왔고 저는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4년 전에 저는 그렇게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제 4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수성갑에는 내노라 하는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이 지역을 맡았습니다. 김만재, 박철원, 이항구, 그리고 주호영. 이런 분들은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성장해왔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낙하선으로 내려와서 쉽게 당선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중앙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할 일은 중앙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지역에서의 역할도 있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성갑은 거물 정치인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수성갑은 이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열정 있는 정치인들의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 제가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당신 좋은데 이번 선거 지고 나면 당신 떠날 거 아니냐, 보따리 사서 서울 갈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지켰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지역에 머물면서 수성구의 인권자문 변호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연탄을 배달하고 김장을 담궜습니다. 김장을 하도 많이 담궈서 제 별명이 김장의 달인입니다.
제가 8번 주장을 담궜다고 하니까 제 처가 밖에서 담그지 말고 집에서나 담그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제 수성갑도 중앙에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수성구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수성구는 잘 키워서 남 주는 동네다. 아시다시피 교육 수준이 전국 최고입니다. 강남 부럽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인프라와 수준도 열정 전국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 유능한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 필요한 것은 디지털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 지역만 해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역을 특히 수성구를 인재를 잘 키워서 서울로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외국으로 유학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성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성구는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수성구를 여성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애를 키우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 좋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외지인들이 타지인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간에 대구에 와서 참 여기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포용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 감소, 특히 지방 소멸의 이런 위기를 돌파하고 전국적인 새로운 모델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수성갑 주민 여러분, 수성갑은 대한민국 최정상 수성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뛰어나면서도 헌신적인 정치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거래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의 수도입니다. 여기에서 3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어떤 분보다 뒤지지 않게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을 섬기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검사 생활할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시 검찰총장님이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처신과 결정을 하셔가지고 검사들 사이에 불만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로 있으면서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연판장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총장님, 검찰의 중립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킬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십시오. 사표를 써놓고 연판장을 돌리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원들하고 거기는 80, 90%가 진보입니다. 서로 생각은 많이 달랐지만 서로 소통을 잘하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80%가 넘는 국민들,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초창기에 다 찬성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간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는 탄핵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국민의 그런 여론과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 전에 서석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탄핵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탄핵이 군중의 함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고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변호사 시절에 저는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건을 당연히 서울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똑똑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당시 상황이 박빙이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고발한 변호사는 변호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 사양했습니다. 서울의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흔쾌히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는데 잠시 고민은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두 건 다 제가 고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세 번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재명 후보 영장이 기각됐을 때 소명 부족, 쉽게 이야기하면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됐으면 난 진짜 큰일 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입으로 당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당을 위한다고 하기 전에 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성갑의 유권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수성갑의 정치인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수성갑 주민 여러분, 이제 저는 높은 산을 넘으려고 합니다. 정치 신인이 오선 의원하고 붙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습니다. 좀 더 쉬운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어떻겠느냐. 저는 어떤 개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넓고 무기력하고 안주하는
대구 정치판을 깨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넘어야 할 산은 절대 완만한 낮은 산이 아닙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산을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상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수성갑 주민의 승리이며 대구시 변화의 시작이며 대한민국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유권자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한 분 한 분 귀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제가 듣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 정치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공천만 바라보는 이런 상태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사역할수록 중앙에서 무게감이 생기고 존재감이 생겨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뽑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공천만 받으면 누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 때문입니다. 이런 풍토를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바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외친다면 거대한 함성이 되어 수성갑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 대한민국 전체에 큰 회오리가 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